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는 다시 한번 탄탄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좀 강한 긴축 경제에서도 미국의 일자리 상황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우리 미달러 약세에 17,000달러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7.1K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비트초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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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용 지표가 예측치를 훌쩍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지표들을 발표가 꾸준히 났었는데, 근데 지금 살펴보시면 이미 이제 파월 연설이 끝난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고용에 조금 더 집중이 됐던 시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셔야 했던 것은 이제 연설이 온건적으로 발표가 났다는 것은 시장에 어떤 이제 이전 지표들이 좀 좋지 못하게 나오거나 시장 예측치를 좀 부수는 것이 있어도 결국엔 2주 동안 이제 직감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런 장이 좀 좋지 못하고 조정이 잠시 나올 수는 있지만 2주 동안은 이제 좀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지켜보셔야 하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 저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에서 어떤 것이 좀 발전이 되었는지 위주로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거시적인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정해진 수순이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좀 조정이 오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이 오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5일 동안 조정을 받고 이틀 동안 올라가는 걸 계속 지금 3번 정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좀 조정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나 이제 좀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상회하는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 차트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슈들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오늘 간단하게 1시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FOMC 회의 전까지 2주간의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고용 지표들, 여러 지표들에 좀 집중을 해보면서 우리 차트 분석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또 16강 진출 기원으로서 오늘 경기 있는데 새벽에 또 경기 보시나요, 초아님? 아, 4시라서 조금 걱정이네요. 어렵죠.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못 보면. 근데 제가 원래 축구를 안 봤는데, 근데 이제 또 봤을 때가 이제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주말이었나요? 주말에 이제 했을 때 봤는데, 근데 제가 그 축구를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그 전에 이제 축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의 수가 이런 정도여야 되고, 우루과이는 또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못해도 안 되고, 중간 정도로 잘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아주 잘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면서 이제 많은 이제 경우의 수들을 봤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돌파하고 또 16강을 진출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지금도 코인 시장이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롱 아닌 조롱이죠. 이것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인데 이런 장에서도 분명히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런 장에서 오히려 이제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1년이죠. 1년 동안 이제 힘든 기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참으면 진짜 별로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참았으니 아쉽잖아요. 꼭 이렇게 수익 내시고 이제 좀 많은 회복들 이제 얻어가시고 더 이제 큰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구에서도 변수가 정말 많았는데 우리 시장도 사실 지금 참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1년 정도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러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또 봄은 찾아올 것이라는 것 또 반감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갈 텐데요. 저번 주에 어떤 이슈들 있었나요, 초아님? 네, 우선은 지난주 이슈들 중에서 지켜봤으면 좋겠는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파월 연설이 이제 있었죠. 파월 연설 다음에 있었던 것은 이제 주말에 있었던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믹스인데 위믹스가 지금 또 뜨거운 감자죠.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가 있고 특히나 이제 오늘까지도 봤을 때 많은 상승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투자자분들께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왜 오르고 이제 네. 어떻게 좀 매매 관점을 가져가면 좋은지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가 완화되는 것이 좀 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킹달러랑 CBDC 발행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짚어볼 거고 이제 뿐만 아니라 FTX 여파 이후로 개인이 조금 아무래도 앱 이용자 분들이 네. 좀 줄어들기도 했고 이제 시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과 기관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위주로 좀 봐야지 앞으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우리 일단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됐고요. 또 파월 의장의 연설, 또 위믹스 사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 소송이 들어갔는데 7일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거고요. 8일에는 상패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저번 주 이슈들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나스닥 장이랑 같이 또 이번 주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우선은 나스닥 장이 좀 조정을 해주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금요일 날 장 마감 시의 모습이고요. 이제 금요일 장 마감이 이렇게 됐습니다.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제 그 전의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아무래도 연설을 좀 비둘기파적, 네. 이제 온건파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나스닥 상황이 이때 굉장한 상승을 이끌어냈죠.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기 전에 회의록을 먼저 살펴볼 건데 네.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아무래도 둔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이 FOMC 의사록의 주된 내용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둔화하는 이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결국엔 시장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경기 침체를 일어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좀 조절할 것이다라는 것이 의사록이었고 네. 이것이 아무래도 파월 의장 연설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노동인데 노동 시장이 아무래도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네. 이제 좀 모습들을 살펴볼 건데 이때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는 충분히 금리 인상을 빠르게 했고 노동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떨어져 줬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같이 좀 동반되었던 게 그 전에 일어났던 것들 살펴보시면 민간 고용 증가세가 대폭 둔화가 되었다라는 게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네. 고용 지표는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용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실업률도 있고 비농업 고용 지수도 있고 뭐 실업 청구 건수, 수당 건수가 있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용이 나오는데 그 전에 나왔던 고용은 당연히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네. 근데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 지표를 좀 살펴보면 이제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죠. 200K를 예상을 했죠. 200K를 예상을 했는데 비농업 고용 지수를 실제로 보시면 예측치보다 실제치가 훌쩍 상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263K라는 것은 그 전에 나왔던 발표치보다 비농업 고용 지표가 더 좋게 나왔다는 것을 네.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들여지기를 나스닥에서 혼조세로 받아들여진 거죠. 네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고용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데 지표로 발표가 됐던 것을 보면 그 전 달보다 오히려 높게 나와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시장도 헷갈렸던 것으로 판단이 네네. 되고요. 지금 우리 장에서는 9시 장이죠. 이제야 좀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9시에 장이 열리면 당연히 이제 기관과 연결되어 있던 코인들 있죠. 네. 뭐 위믹스 역시도 위메이드의 주가 상승이 주된 상승의 목표였다라고 생각이 네. 들었는데 이제 지금 보셔도 이제 뭐 아무래도 마블엑스나 이제 그런 코인들 네. 있어요. 이제 기관과 아니면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코인들 아무래도 주가랑 연결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9시장이 열렸을 때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안 좋았던 나스닥 장 아무래도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던 나스닥 장이 영향을 좀 끼쳤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FOMC 전이죠. 2주 정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생각해 보면 10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었을 때도 그때도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것이 오히려 막 실적 발표였어요. 그렇게 네네. 됐다는 것은 다른 것이 볼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음. 그런 거라도 봐야지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건 역시도 빅농업 고용 지표가 중요했던 것은 네. FOMC 전에 이제 아무래도 말할 수 없는 기간, 블랙아웃 기간이 껴져 있다 보니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네. 없어서 그 전에 이제 이것마저 좋았더라면 예측치보다 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조금 더 시장에 더 긍정적인 모습을 빨리 보여줄 수 있었지만 네. 그런 것이 아직은 좀 해소가 덜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의 위치를 같이 살펴볼 건데 애플의 주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지금 150과 140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148원 부근에 있습니다. 148달러예요. 네. 148달러의 부근에 있는데 이제 140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의 역할을 하고 또 위로 보시면 이제 150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장이 열렸을 때 또 시장이 이미 다 악재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좋은 모습이 보여서 150달러를 돌파해 주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건 나스닥이 200일선이죠. 200일선에 이렇게 네. 하회한 적이 이렇게 길게 하회한 적이 거의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회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지점이 이제 거의 눈앞에 있어요. 이미 뭐 벗어났다고 네,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 지점에서 벗어났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나스닥의 시장은 2주 동안 좋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제 코인장에도 아무래도 거시적인 것들이 끌고 가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 위주로의 이제 이런 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거시적인 장이 좋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지표들에 우리가 좀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 지표 200K를 예측을 했지만 263K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고용이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나스닥에서는 아무래도 혼조세로 좀 끝났던 것 같습니다. 미증시 자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좀 모르는 장세가 펼쳐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9시부터 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기관과 또 기업에서 연결돼 있는 코인들이 아무래도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위믹스 사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애플의 주가 150달러가 큰 저항이 있고 또 140달러의 지지가 있는데 현재 148달러 부근에 있다는 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뚫어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현재 200일선을 좀 크게 길게 하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눈앞에 뚫어주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이게 확실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좀 상승 랠리가 펼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알아봤고요. 같이 우리 시장이랑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오펙에서도 원유 오펙 플러스죠. 원유 생산량 감산을 계속해서 결정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런 국가 측에서는 좀 비난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겨울이 계속 뭐 점점 더 추워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어떤가요, 그쪽 상황은? 사실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많은 국가들이죠. 미국도 물론 타격은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이 항상 좀 영향을 받아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유럽 국가죠. 유럽 국가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생산량 유지 결정을 하루에 200만 배럴로 감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유럽 시장에 이제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원유 또한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속된다는 관점이고요. 그런데 많은 좀 예측 분석을 통해서 이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도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또 하면서 또 많이 막았기 때문에 원유가 그 전보다 수요가 좀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줄어든 수요에 맞게 가격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산을 하는 게 맞다라는 측면이고 사실 120달러였죠. 원래는 이제 배럴당 120달러였는데 지금 90달러 정도를 계속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유가를 60달러 선 이상으로 되면 또 이제 그런 법적으로 뭔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산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이런 유럽 국가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그걸 법적으로 좀 제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이제 결정이 나고 이틀 만에 또 이런 발표가 났어요. 그렇다는 건 이제 결국에는 60달러 이하로 이제 좀 내려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없고요. 이제 90달러 쪽에서 계속 유지를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네. 뭐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80달러 정도 이제 계속 유지를 시켜줄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 이제 오펙 플러스가 생각했을 때 네. 결론적으로 수요 공급에 맞춰서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라는 관점이지만 네. 이제 주변국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킹달러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에 의해서 따라가야만 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선 사실 본인 국가가 먼저 이제 괜찮아져야 한다라는 네. 입장이지만 주변국들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또 오펙 플러스의 이런 결정이 이제 다른 주변 국가들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이제 아무래도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이 이제 아무래도 유럽 국가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 전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몰랐겠지만 지금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네.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또 추워지는 날씨에 여러 가지가 좀 이중고 삼중고로 겹쳐서 이제 아무래도 유럽 국가에 또 안 좋은 영향 끼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네. 미국이 또 어떤 이제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 생각해서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유지가 된다는 이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믹스 상패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위믹스에서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현재 8일에 상패 예정이 있는데 7일 정도의 법원에서 내용이 이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좀 의견이 바뀌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업비트가 좀 개인적인 감정으로 너무 위믹스, 어쨌든 세계 1위의 어쨌든 P2E를 좀 이어가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한 번에 좀 무너뜨리게 한 것이 아니냐. 도대체 규제라던가 아니면 이런 상패에 대한 조건이 정확하게 제시가 된 게 없는데 이렇게 상패를 바로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큰 의문을 좀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위믹스 상황 어떤가요, 추아님? 우선은 위믹스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네.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 0.1개에서 10개 규모 보유자 수가 네. 사상 최대치를 찍은 시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9월 달의 뉴스들, 10월 달의 뉴스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이제 오히려 더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주식이나 아니면 이제 코인,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거의 하락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타파하기 위해서는 코인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비투 열풍이 또 이제 잠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한국계 코인의 대표죠. 이제 위믹스를 상패를 시킨다면 물론 이제 전체적인 것들 생각해서는 상패가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물론 유통량에 문제가 있는 코인을 계속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는 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들이 이제 규제가 없고 그런 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규제를 설립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네. 오히려 상패가 결정이 잘 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위믹스가 상패 결정, 거래 지원 종료 안내가 났을 때 가장 문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공시보다 단독 보도가 먼저 나왔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위믹스 측과 계속 업비트 측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이 내용이 좀 비슷하죠. 네. 어쨌든 끝까지 이제 계속 내용 증명을 했고 이제 업비트 측은 이야기하지도 않고 뭐 상패에 대한 것들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뭐 위믹스 측도 업비트 측의 공시를 보고 알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 썰전이 계속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지금 2일 날이죠. 2일 날에는 오히려 이제 거래소 앞에서 또 투자자분들께서 피해를 보신 투자자분들께서 또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죠. 왜 상패가 되냐 이런 집회도 했는데 네. 중요한 건 이런 집회가 하고 이런 이제 결정이 뭐 번복되거나
하려면 결국에는 8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는 건데 이제 같이 살펴봐야 하는 건 이제 왜 이렇게까지 올랐느냐예요. 그렇다면 위믹스 상패 가처분이 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라는 네네. 뉴스가 떴습니다. 그렇다는 건 8일 전에 어쨌든 정말 상장 폐지가 됐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결정이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죠. 이런 가처분 신청이 된다면 8일 전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위믹스 측에서 그리고 법원 측에서 이제 좀 해소를 시켜준 네. 거죠. 그래서 그 해소로 인해서 그 전에 있었던 물려있던 많은 고래가 이제 좀 개입을 해서 이제 성장을 시켰다. 이제 좀 네. 금액을 좀 펌핑을 시켰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것만 많이 떴지 여기에 플러스로 같이 살펴봐야 했던 것은 이제 이 위믹스 측을 변호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럼 네. 이제 법률사무소가 오히려 이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뉴스가 같이 떴었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지금 가처분 결론이 7일까지 결론 내겠다라는 것만 좀 네. 이제 언론 플레이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상승을 줄 때 이제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볼 수 있었던 어떤 지지나 저항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상승에 이제 맡긴다는 건 오히려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위믹스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오늘 아침장까지 봤거든요. 뭐 세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코인들이 이제 그 전에 문제가 많고 대두가 되었던 코인들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투자 유의가 이제 일어나는 코인들 위주로 또 펌핑이 온 적이 있는데 그렇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 어떻게 불안전함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번복하는 것 자체, 행위 자체가 이제 오히려 지금 단기간으로는 이제 투자했던 분들의 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줄이는 모습이라서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실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제 네. 생각은 이제 이런 코인판이다 이래서 좀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불안전함을 계속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번복하지 않는 게 더 이제 코인판의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네, 네. 지금 입장에서는 많이 좀 올라왔거든요. 1,500원, 네, 맞아요. 1,600원대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6월의 저점이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저점이든 이거를 깨고 올라가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이나 이제 손절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씩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같이 보셔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 돌수록 네. 이제 투자자분들의 보호가 계속 이야기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패 정보가 사전 유출이 되어도 네. 이제 사실이어도 이게 처벌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도는데 이거랑 같이 살펴보면 좋은 게 사실 코인판은 아직도 법률이 어떤 것이 좀 적용이 될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신현성 대표죠. 우리 테라루나 사태에 네. 또 이런 차이 대표죠.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차이 대표인 분도 역시도 이거랑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분의 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이제 코인판은 아직도 좀 성립이 되는 장이기 때문에 폭발도 많이 일어나고 이제 하락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불안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상승이 또 동반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불안전함 속에서 태어나는 거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어떻게 보면 FTX 사건도 있었고 그 전에 또 테라루나 사태도 있었고 연이어서 위믹스 사태가 터진 거기 때문에 이런 사태라면 결국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돌 거고 투자자 보호가 먼저 된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 돌 것은 과세에 대한 이야기. 결국에는 법적으로 투자자분들을 도와주고 난 뒤에는 과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법의 흐름이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조금 더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이 되고 어떻게 좀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조금 더 이제 정부의 개입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 같이 뉴스를 좀 더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매수매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많은 코인들이 상폐가 될 것이고 특히나 네. 코인베이스는 리플의 지갑을 이제 좀 정지를 시켰죠. 네네. 그렇다는 것은 이제 한국계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로 지금 많은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FTX 사건에도 한국 코인러들이라고 하죠. 네. 코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피해가 많았던 건 역시도 이제 아무래도 수수료 때문인데 한국계 거래소가 아니라 이제 바이낸스나 이제 코인베이스 아니면 해외 거래소가 이제 거의 제로
제로피죠. 맞아요. 제로피를 계속 이제 유지를 시키면서 좀 많은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래소에서도 이제 좀 이용이 덜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코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로드맵을 이행을 못하는 코인들이 있는데 그런 코인들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 전에 사전에 이제 좀 미리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뿐만 네. 아니라 이제 상장 폐지 이슈가 있다고 해서 이제 많이 흔들릴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거래소에 해당하는 코인이 얼만큼 이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얼만큼 이제 거래가 되는지 위주로 살펴보신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위믹스 가처분 신청 소송이 7일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거고요. 현재 이틀 정도 남은 기간입니다. 사실 그 전에 좀 펌핑이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 들어가셨다가 추격 매수는 좀 금지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사실상 법에 이런 과세 제도까지 우리가 봤을 때 가상자산 쪽에는 법의 규제가 정확히 있진 않기 때문에 현재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과세 법안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코인 시장 동향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비트초아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아무래도 번복이 되다 보면은 우리 시장에 오히려 또 신뢰감을 잃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번복 쪽으로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 조심스럽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7일까지 좀 지켜보시고 위믹스 상황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믹스 상패 사건 현재까지의 상황 좀 돌아봤고요. 우리 지금은 이제는 다시 중국 쪽으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아이오타 코인 이쪽으로 투자를 옮기기도 하는데 현재 중국 쪽의 코인 그런 수급 상황 좀 어떤가요? 네, 우선은 중국에서 시장이 어땠냐면 이제 네. 제로 코로나를 좀 강화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이제 시위나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한국 시장과 비교하면 안 되죠. 이제 중국 그렇죠. 시장은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정도의 시위, 작은 시위도 이제 대단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분위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공산당이 최고야라는 생각을 깨고 이제 앞으로 시위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이제 사실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시진핑이 3년임을 할 때부터 벽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로 코로나를 한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시진핑의 3년임에 대한 것에 이제 좀 반대하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닌가. 왜냐하면 나와서 이제 글을 쓰거나 해도 결국에는 코로나 상황을 이제 핑계를 대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못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시점에서 또 이제 시위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치사율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봉쇄를 강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좀 시장의 지배적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PCR 검사나 전체적으로 코로나 단계를 완화시키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전에 우려가 되었던 것인데 이제 그럼 중국과 유럽과의 관계죠. 이제 유럽과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서로의 중간 선거나 이제 서로의 이제 이런 아무래도 정치적인 세력,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 덕분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특히나 네. 미국과 이제 유럽과의 관계 때문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같이 살펴봐야 하는 건 이제 인플레법이죠.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인플레법을 이제 유럽 연합 측에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 아무래도 이제 그런 테슬라 공장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에 많은 이제 돈을 쏟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미국 땅 내에서만 쏟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위치가 원래 독일에 또 이제 공장을 지으려 했는데 네, 맞아요. 미국에 지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이렇게 또 돌아간다면 독일 측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유럽 연합 국가죠. 국가들이 이제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중국 쪽과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네.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은 더 커진 상태고 앞으로 이제 6개월 내에 좀 중국 쪽에 좋은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건 제가 그 전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CBDC나 이제 국가들에서 이런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그거를 수급하는 그리고 그걸 다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항상 주변국들의 피해를 보니까 우린 이제 더 이상 맞아요. 이제 피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CBDC나 이런 것들을 발행하면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사용하겠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에 반대되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건 리플 쪽과 이런 소송도 있잖아요.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좀 소송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길게 가는 이유 또한 이제 같이 살펴봐야 하는 건 이건 승패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걸 길게 늘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달러에 좀 영향이 가는 거를 좀 눌러주겠다는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선 결국에는 코인을 조금 반대하거나 조금 더 그거에 눌러주는 규제안들을 계속 이제 좀 은근슬쩍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제 방금 중국 세력들을 포함해서 G20 국가들 우리 살펴봤었죠. 그때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 브라질,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들이죠. 이런 CBDC 발행을 계속하고 있고 이제 체인, BSN 체인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중국은 항상 정부에서 이런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거나 관리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적으로 묶거나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인다면 결국엔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좀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단기안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에는 이제 코인이 뭐 마지막이다, 코인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뭐 유럽에서 또 중국 쪽의 세력에 많이 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또 이러한 공장 같은 사태 때문에 미국에서는 좀 상황이 힘들어진 모습인데요. 따라서 리플과의 소송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코인 시장을 살펴보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요. 사실 브라질이나 또 인도에서도 CBDC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 측에서 이렇게 BSN 같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암호화폐를 만들면서 달러에 반하는 이런 탈달러 현상을 좀 굳히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나중에 중국계 코인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릴 수도 있다는 점까지 한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1부에서 이렇게 거시경제 같이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